지금도 밥 먹고 나서 바로 움직이시나요? 70세가 넘은 뒤에도 이 습관을 계속하면 뇌가 먼저 망가집니다. 저는 30년간 뇌혈류와 자율신경을 연구해온 박사 이준호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부지런함 때문에 뇌가 먼저 버텨주지 못하는 순간을요. 이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요즘 식사만 하면 머리가 멍해지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밥 한 끼 먹고 난 뒤 느껴지는 그 어지럼증, 그냥 졸음이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참으면서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시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그 부지런함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잃는 모습이었어요. 쉬는 게 나태한 거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70세가 넘으면 그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식사 후에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그게 바로 뇌를 굶기는 습관입니다. 뇌는 지금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제발 좀 쉬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식후 휴식이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쉬어야 뇌가 살아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후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주변에 식사 후 어지럼증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김순자님이었는데요. 평생 식당에서 일하시며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부터 하고 잠깐이라도 앉아있으면 스스로를 나무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식사만 하면 세상이 핑 도는 느낌이 들고 머리가 멍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니까 불안해지셨던 거죠.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반복되니까 본인도 괜히 나이 탓만 하며 참고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식사 후 일어서는데 그대로 쓰러질 뻔하셨대요. 다행히 옆에 테이블을 잡아서 넘어지진 않으셨지만 그때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처음 드린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뇌가 지금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게으름으로 착각하고 계속 버티셨던 거죠. 김순자님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식사 후 20분만 누워서 쉬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어색해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안 살아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하셨대요.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오후 시간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식사 후 20분 휴식을 절대 빼먹지 않으신대요. 그게 본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식사만 하면 머리가 무겁고 졸리고 어지러우신가요? 그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 혈류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식후 바로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뭔가를 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뇌를 굶기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한국노년건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소화하려면 위와 장에 엄청난 양의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도 혈액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뇌는 어떻게 될까요? 뇌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소화도 해야 하고 근육도 움직여야 하는데 뇌까지 충분한 혈액을 보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고 멍해지는 겁니다. 74세 최영수님은 평생 식사 후 바로 산책을 하셨대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 산책만 나가면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하셨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식후 20분은 꼭 쉬고 나서 산책을 나가시라고요. 그분이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연락 주셨는데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산책도 훨씬 편해졌대요. 실천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후에는 반드시 몸을 멈추는 시간부터 만드세요. 20분이면 충분해요. 과식한 상태에서 무리한 움직임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계단 오르기나 빠른 걸음은 정말 위험해요. 여러분은 식사 후 바로 무엇을 하시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는 뇌혈류 저하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해외 노인신경 연구 보고에 따르면 뇌혈류 감소는 인지 저하와 직결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69세 박미정님은 식후 멍함을 그냥 졸림으로 착각하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뇌가 산소 부족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식후 20분간 수평에 가까운 휴식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누우면 가장 좋고요. 여건이 안 되면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상체를 뒤로 기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건 심장과 뇌의 높이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졸림을 참으며 버티는 습관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졸리면 자야 해요. 그게 뇌가 보내는 신호거든요. 20분 정도 눈을 감고 있으면 뇌 혈류가 회복됩니다. 이 증상을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해요. 세 번째는 중력의 부담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뇌는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있잖아요. 중력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혈관이 튼튼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일본 노화 연구소 자료에서도 노년기에는 중력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특히 식후에는 혈압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 상태에서 계속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뇌까지 혈액을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71세 정성호님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무거웠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고개를 들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제가 식후에는 꼭 눕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어요. 눕는 자세로 심장과 뇌 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력의 부담이 사라지거든요. 혈액이 훨씬 쉽게 뇌로 갈 수 있어요. 완전히 평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5도 정도만 기울여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눕는 것이 게으르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70세가 넘으면 눕는 게 가장 전략적인 휴식이에요. 뇌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자율신경의 혼란이에요. 국내 자율신경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세는 신경 균형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으면 자율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73세 이봉래님은 늘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계셨어요. 등이 굽고 고개가 앞으로 나와 있었죠. 그 상태로 식사를 하시니까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럽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많이 개선됐어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깊숙이 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골반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허리도 펴지고 목도 바로 서요. 그러면 기도가 열리고 혈관도 눌리지 않아요. 처음엔 불편해도 적응이 필요합니다. 일주일 정도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잡으면 몸이 기억해요. 그러면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어지럼증도 줄어듭니다. 지금 앉은 자세 편안하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반복되는 무시예요.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증상을 참고 넘기는 게요. 유럽 노년의학 보고에서도 초기 신호를 무시할수록 회복이 늦어진다고 합니다. 작은 신호일 때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엔 손 쓸 수 없게 돼요. 70세 김상진님은 몇 년을 참고 버티다가 결국 더 큰 불편을 겪으셨어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져서 혼자 외출도 못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그때야 후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로 대처했어야 했다고요. 작은 신호일 때 바로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식후에 머리가 멍하다, 어지럽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그날부터 바로 휴식 습관을 만드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회복도 더디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도 그냥 참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절대 참지 마세요. 뇌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생활 속 실천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실천법은 식후 20분 휴식입니다. 이건 정말 필수예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20분은 쉬어야 해요. 눕는 게 가장 좋고요. 여건이 안 되면 의자에 깊이 앉아서 상체를 뒤로 기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추가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면 효과가 더 커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5번만 반복해도 몸이 이완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상체는 약간만 올려도 충분해요. 15도 정도면 돼요. 소파에 누워서 쿠션 하나 베고 계시면 딱 좋습니다. 침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중요한 건 매 식사 후마다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쉬고 계신가요? 편안한 공간을 미리 정해두세요. 두 번째는 만세 수면입니다. 잘 때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자세예요. 가슴이 열리면서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와요. 특히 식후에 잠깐 눕는다면 이 자세가 정말 좋습니다. 팔은 과하게 올리지 마세요.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편안하게 머리 옆으로 올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해요. 호흡도 깊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밤에 주무실 때도 이 자세로 10분 정도 누워 계시다가 편한 자세로 바꾸셔도 돼요. 오늘 밤 바로 해보실 수 있겠죠? 정말 효과 좋으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세 번째는 의자에 깊숙이 앉기입니다. 이건 자세 교정의 기본이에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허리를 밀착시키세요. 골반이 서야 목이 바로 서요. 그래야 기도가 열리고 혈관도 눌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계세요. 그러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목이 앞으로 나가요.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소화도 안 되고 뇌 혈류도 나빠집니다. 허리를 세우는 느낌을 기억하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평생 구부정하게 앉아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면 몸이 적응합니다. 지금 자세를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바로 지금 실천해보세요. 네 번째는 식사량 조절입니다. 과식은 혈류 부담을 엄청나게 키워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화기관에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은 당연히 줄어들죠. 한 숟가락만 줄여도 충분합니다.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세요. 80%만 채우는 기분으로 식사를 마치세요. 그러면 소화도 편하고 식후 어지럼증도 훨씬 줄어들어요. 다음 식사부터 가능하시겠죠?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해요.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기 쉽거든요. 한 입 먹고 숟가락 내려놓고 천천히 씹으세요. 20번 이상 씹으면 포만감도 빨리 와요. 적게 먹어도 만족스럽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휴식 후 활동입니다. 20분 쉬었다고 계속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쉰 뒤에는 반드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도 유지해야 하거든요. 가벼운 산책이 가장 좋아요. 집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요. 아니면 앉아서 신문 읽거나 퍼즐 푸는 것도 좋아요. 두뇌 활동이 혈류를 자극하거든요. 중요한 건 쉬고 나서 바로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몸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쉬고 나서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순환이 잘 돼요. 특히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면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하루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세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식후 30분 뒤부터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쉬는 습관을 만드세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면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소화도 규칙적으로 잘 돼요. 아침 식사는 꼭 하세요. 밤새 굶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밤에 과식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불편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부지런함이었고 올바른 관리는 전략적인 휴식이에요. 70세가 넘으면 규칙이 바뀌어요. 젊을 때처럼 움직이면 안 돼요. 계속 참고 움직이면 뇌는 점점 굼게 됩니다. 어지럼증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식후 20분만 제대로 쉬어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단 20분이에요. 하루에 3번, 총 1시간이면 여러분의 뇌를 완전히 살릴 수 있어요.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식후 바로 움직이는 습관이 뇌를 굶긴다는 것, 뇌 혈류 저하가 인지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 중력의 부담을 줄이려면 눕는 자세가 필수라는 것, 자세가 자율신경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초기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실천법도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식후 20분 휴식, 만세 수면, 의자 깊숙이 앉기, 식사량 조절, 휴식 후 가벼운 활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생활. 이 7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뇌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다음 식사 후 20분 당당하게 누워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괜히 게으른 것 같고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오후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어지럼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외출도 편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즐거워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습관이 기억력과 수면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20분 휴식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례들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80대에도 기억력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식후 휴식이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나요? 다음 식사 후에 바로 20분 누워보실 수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